자,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아 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?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종목 고충 처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 5종목이고요. 이 종목은 쪽지를 통해서 평주를 잘 좀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. 포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 이름은 좀 올려놨는데 빅히트를 빼고는 다 관련된 종목이고요. 그리고 금액은 다 지워놨습니다.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지워놨고 수익만 다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TLR은 뭐 수익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다 지워놨고요. GS 리테일, CJ 제일제당, 이마트, 넷마블 이렇게 4종목이 있는데 빅히트는 넷마블과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올려다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 종목씩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. 금액 자체가 뭐 얼마를 투자를 하시는지는 저는 알고 있는데 종목수가 좀 5종목입니다. 일반적으로 주식을 아무리 뭐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금액에 따라 좀 주식수가 틀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1억 내외는 한 5종목에서 3종목이 좋은 것 같고 1억에서 한 5억 정도는 뭐 그래도 한 5종목에서 한 10종목 정도? 그래서 종목당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3종목에서 5종목 정도? 진짜 많아야 5종목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종목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3종목 정도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먼저 이제 빅히트 관련된 부분인데, 빅히트가 주말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. 해외 쪽 관련된 이제 업체인 이타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. 그러면서 기존의 BTS 방탄소년단에 대한 매출 구성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편중이 되어 있었던 부분을 뭐 저스틴 비버, 아라나 그란데 등 이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는 웹체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연기금은 매도를 했지만 개인과 기관, 특히나 투신권, 보험권, 금융권에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장 고점을 이제 갱신을 했다.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진 못했고 장 초반에 5% 정도 상승을 했다가 9%까지 상승을 장중에 보였지만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2%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. 근데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죠. 결국에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고점을 이제 갱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. 이제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면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5만원에서 26만원을 양호하게 좀 유지를 하면 1차적인 목표가는 30만원 이상까지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탈이 되는 시점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3만 5천원에서 23만원 정도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박스권으로 갇혀서 움직일 수도 있다. 그래서 21만원에서 26만원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.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
이제 본격적으로 GS 리테일과 CJ 제일제당 그리고 이마트 이 세 업종들 세 종목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제 컨택트 관련된 부분에서 경기 소비가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소비 관련된 종목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GS 리테일과 이마트는 같은 부분이죠.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 굳이 두 종목을 같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한 종목으로 줄이는 게 낫다. 그래서 GS 리테일을 가져갈지 이마트를 가져갈지는 선택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마트에 대한 SSG 쓱닷컴이라고 해서 최근에 신세계 쪽과의 연계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GS 리테일은 GS 홈쇼핑과에 대한 시너지 연계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최근 들어 흐름들 자체는 이마트 흐름이 더 좋았다. 그래서 GS 리테일과 이마트를 한 종목 정도로 추려서 차라리 한 종목으로 그냥 매수를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굳이 두 업종에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수가가 GS 리테일은 38,550원 그리고 이마트는 155,833원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GS 리테일은 고점 대비했을 때 좀 밀려난 흐름이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했을 때 좀 올라간 흐름이죠. 그래서 차라리 GS 리테일을 그냥 매도를 하고 이마트로 매수를 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. 예, 어차피 이쪽에 수익이 난 거 이쪽에서 만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퉁칠 수 있는 거죠. 예, 같은 업종이고 올해 긍정적인 흐름을 아직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마트의 성장세가 상당히 무섭다. GS 리테일보다. 그래서 GS 리테일은 GS 홈쇼핑과에 대한 시너지가 아직까지 눈으로 그렇게 콱 눈에 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이 GS 리테일보다는 이마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업자라는 건 추가적으로 GS 리테일 팔고 이마트를 더 매수를 하자. 그래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 GS 리테일은 완전히 뭐 하락으로 전환된 흐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뻗어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좀 39,000원에서 추가적으로 4만원 이상까지 상승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이제는 뭐 단기적으로 박스권으로 좀 갇혀있는 흐름이죠. 그래서 못해도 한 36,000원 한 500원 400원 정도 단기적인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만 잘 유지를 한다. 그래서 37,000원 8,000원만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뭐 39,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. 최근의 매도는 투신권에서의 매도입니다. 그래서 투신권의 매도만 잠잠해지면 되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좋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뭐 38,9천원만 잘 유지를 하면 단기적으로 4만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. 근데 이마트 흐름을 보시면 이마트는 이제 13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의 단기적인 바닥을 잘 다지면서 상승을 한 흐름입니다. 그래서 15만원, 16만원, 17만원까지 지금 양호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실적이 엄청나게 좀 작년에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근데 올해는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 쪽과 반 쿠팡 진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만들었고 그리고 SSG가 아니라 SSG.com과 지속적인 성장 가속화를 기대를 하고 있다. 네, 그런 부분에서 좀 핫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GS 리테일 팔고 차라리 이마트를 더 사자. 그래서 이마트는 보시면 뭐 지금 시점에서도 수익권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16만 5천원 정도 16만원 5천원에서 16만원 정도 가면 차라리 저점에서는 더 줍줍해도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박스권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못해도 이제 16만원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
다시 이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면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 상승할 수 있다. 근데 이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19만원을 양호하게 좀 안착을 하면 이제는 뭐 상승을 하는데 20만원 이상까지는 이제 무리 없이 상승을 할 수 있다. 근데 제일 좋은 흐름은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좀 실리고 있습니다. 월봉상 보시면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까지 이제 거래량이 쭉쭉쭉 엄청나게 실리고 있는 흐름이죠. 그래서 이걸 연봉으로 보시면 작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예, 그래서 GS 리테일 팔고 차라리 이마트로 다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, CJ제당 보도록 하죠. CJ제당은 이제 환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가격 기대감도 있고, 이제 원가에 대한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,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동사가 또 사료를 또 잘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, 비용적인 측면은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상태고, 그리고 곡물 가격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잘 이제 배합사료 같은 거를 잘 동사가 만들어서 팔고 있는 부분들이라 뭐 일거양득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. 그래서 실적은 작년 엄청나게 좀 좋은 흐름이고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그게 이제 업계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. 매수가는 지금 41만 7천원, 43만 9천원이네요. 43만 9천원인데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좀 이때 사신 것 같은데, 좀 밀린 흐름이긴 하지만 뭐 안전하게 뭐 하락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이제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다. 특히나 연기금 쪽과 수신 쪽, 보험 쪽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다. 그래서 일단 기관들에 대한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, 가격으로 봤을 때는 못해도 42만원은 다시 유지를 해줘야 못해도 이제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40만원 정도 이탈이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. 다시 이제 이 시점에서 42만원, 43만원 정도만 유지가 돼도 못해도 이제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한 번에 그냥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40만원까지 지켜본 다음에 일단 40만 5천원을 이탈을 한다.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잘라 놓은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, 그리고 나서 또 40만원까지 하락을 한다. 그러면 절반 정도 매도, 그리고 40만원 이탈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 유지를 하지 못한다. 그냥 다 매도. 뭐 이런 떨어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, 이제 반등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등을 할 때도 이제 42만원에서 43만원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2만원을 양호하게 잘 돌파를 못하네? 그러면 이제 반등할 때마다 3분의 1 좀 줄이고,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40만원 정도 뭐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올라올 때 힘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시고, 2차적으로는 뭐 못해도 이제 매수한 가격이 잘 유지가 돼야 그 다음에 47만원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다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부러 가격을 좀 뺐다 움직인다라고 하면 뭐 36만원까지 하락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건 이 7만원 6만원 이때까지 빠지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그럴 바에는 잘라놓고 다른 쪽에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근데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습니다. 난 좀 길게 보겠다 하시면 그냥 뭐 다른 쪽에 수익 나는 거 가지고 이쪽에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것도 올해로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.
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넷마블은 보겠습니다. 넷마블 보죠. 넷마블이 그나마 최근에 이제 신주 게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하락이 좀 진정이 됐고, 조금씩 이제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빅히트가 양호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동사도 같이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, 그러니까 예전에 매수한 가격이 128,900원이니까 이제 매수한 가격보다는 높아진 상태네요. 그래서 수익권으로 좀 접어든 상황이니까 이번 매수로 인해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14만원까지는 보자. 근데 14만원까지 가기 전에 13만 5천원에서 이때 매물이 얼마만큼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시점일 것 같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13만 5천원에서 6천원 정도, 이 부분을 돌파를 잘 하면 14만원 이상까지 보는 거고, 여기에서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수익을 챙기면서 가져가시면 된다. 그리고 거래량이 좀 실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, 거래량이 한 5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땅 터져주면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. 왜 그러냐면 이 거래량 자체로 봤을 때는 이 가격대 거래량이 많거든요. 결국에는 이 거래량을 소화하는 여부가 중요하다. 그러니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된다. 가장 기본적인 거래량에 대한 분석을 생각을 해보시면, 올라갈 땐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. 떨어지거나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지 않아야 된다. 그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상승은 그 가격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14만원을 잘 유지를 한다 그럼 15만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된다. 그래서 최근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연기금 쪽, 그리고 금융투자 쪽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넷마블은 이제 온라인 쪽 관련된 이제 다시 사회적 격리 관련된 부분에서 수도권에서 2.5단계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온라인 쪽 관련된 게임주 쪽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상승을 한 부분인데, 넷마블이 좀 무거워서 그렇지 다른 게임주들은 많이 올랐다. 고로 다른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못 올라온 넷마블이 키 맞추기 현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 라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성공 투자하시고 다른 분들도 올려주시면 기회되는 대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